예,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팅이에요. 마이크 테스팅. 자, 곧 시작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 중국 공산당 아웃 그리고 공정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의 제 196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지난 10월 31일 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중국인들이 인민해방군 군복 비슷한 걸 입고 또 오성홍기 비슷한 붉은 깃발을 들고 보고도 당당하게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월 2일인가에는 저 여주에서 무슨 문화 교류 행사를 하는데 그때는 아예 인민해방군 열병식 장면을 대형 화면에다 틀고 또 인민해방군 군복을 입은 사람이 무대에 등장하고 그 오른쪽에는 오성홍기를 휘날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이 공자학원이랄지 여러분 이름을 못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차하학회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은밀하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얘들이 작전을 바꿔서 아주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인민해방군이 발을 디뎠다라는 것을 표시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조만간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중국인들이 또로 몰려다니면서 심지어는 중국의 국가를 재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용하게 은밀하게 공작을 했던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오성홍기를 끌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중국 공산당이 공공연하게 대담하게 노골적으로 인민해방군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행진을 하고 오성홍기를 휘날려도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감 얻는 거지. 이재명 정권이 며칠 전에 이 명동 일대를 깃발을 들고 중공 아웃을 외치고 돌아다닌 일부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깽판을 쳤다라고 표현하면서 반드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저 광주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전라도 빨갱이들 하는 짓이지.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무려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대한민국 여당이 중국 공산당을 욕을 하면 잡아놓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을 욕을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잡아넣겠다 이렇게 나온 마당이니까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오성홍기를 들고 군복 비슷한 걸 입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문화 정치가 딴 데도 아니고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가 자리 잡고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오성 홍기 비슷한 걸 들고 군복 비슷한 걸 입고 돌아다닌 거예요. 주최측은 이거를 인민해방군 군복이 아니다, 그냥 단체복이다, 또 오성 홍기도 아니다라고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했지만, 지금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막지 않으면은 실제로 인민해방군들이 와가지고 오성 홍기를 들고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닐 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공산당 야비하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미국 뉴욕이랄지 시카고, 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이런 데서는 중국인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대형 오성 홍기를 내걸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비스머리 한 개 들고, 그래서 미국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국과는 디커플링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 정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군복 입고 오성 홍기를 지켜 들고 행진을 하는 꼬라지를 우리가 매일같이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걱정을 담아서 가능한 걱정이 저희 중국 공산당 아웃 그리고 공작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가 제 196차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심각하다니까. 우선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들으실 수 있게끔 천천히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10월 31일 서울 한강공원에서 중국인들이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오성 홍기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깃발을 들고 군대식 행진을 감행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은 문제가 된 특정한 참가 단체가 통일감과 단결을 위해 자체 제작한 단체복으로 군 관련 상징이나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누가 봐도 군복인 의상을 착용하고 오성 홍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깃발을 들고 군대식 행진을 한 자들의 치졸한 변명이다. 문화체 관광부가 인도한 비용의 공산당과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은 문화교류를 한다면서 주로 중국인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시킨다. 지난 4월에는 춘천에서 문화교류 축제를 주최 중국 문화예술인 1,400여 명을 불러들였다. 이 단체는 해외 사무소를 2개 운영하는데 베이징과 항저우에 각각 위치한다. 우리는 이 단체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에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11월 2일에는 한국관광공사와 여주시 산하단체가 주최한 한중문화교류 행사 도중 무대 뒤 배경 화면에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 행진 장면이 상영되고 그들이 상징하는 오성 홍기와 함께 중국군 제복입문자들이 무대에 올라 우리 공연을 경악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실수나 우연 또는 소위 문화교류가 아니다. 한국인들에게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다. 겁박이다. 그동안 공자학원과 치아의 학교 등을 내세워 은밀하게 침투했지만 이제는 공공연하게 존재를 과시한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 대사관 앞에 반미 폭동 데모할 때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나? 반미 폭동한 정당이잖아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놈들은 중국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게 하지. 친중 종북 세력이에요 더불어노동당은. 남로당 부활 같다고 남로당 부활 같다고 하는 꼬라지가 보면은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은 이재명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이재명, 문재인, 윤석열 조금 약해지다가 다시 또 친중 종북 노골적으로 의도를 다 드러낸다니까. 엄마들이 공산당이 뭐 그리 좋다고 중국 같이 또 유학을 또 미국으로 보내네. 경제 혜택제 참여를 반대하고 반도체 분명 참여를 반대하였다. 그때야 대만 문제에 대해 주둥이를 들이대지 말라는 막말을 내뱉었다. 대한민국을 속적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감히 보일 수 없는 기고만장한 작태이다. 중국 공산당은 고구려와 발해가 자기네 나라였다. 한반도가 자기네 영토였다고 우긴다. 아리랑, 김치, 한복, 심지어 삼겹살을 비롯한 우리 고유 문화가 모조리 자기네 문화라고 강조를 부린다. 33개 공작원과 각종 학회, 협회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간첩을 포섭 양성하고 있다. 드라마와 게임을 포함한 우리 문화 산업에 침투하여 대한민국을 정신적 사상적으로 예속시키려 공작질의 개념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수천 년간 저 거대한 중국의 역대 왕조에 동화되지 않고 1950년 중국 공산당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강토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문화, 군사대국이 되었다. 산업화에 의해 민주화에 성공했고 누구보다도 중국인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인 미국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다. 취임 전부터 수시로 강조했던 한미동맹 중시 발언은 여전히 진심인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안미 경중 노선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유진영과 중국 간의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 한국도 미국의 기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 발언을 열렬히 환영했다. 우리는 일찍이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첫째, 간첩법을 개선하라. 둘째, 공작원을 폐쇄하라. 셋째, 중국 공산당의 소위 서해 구조물에 대해 동일 비례 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를 이행하라.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중국인들이 한강공원에서 저지른 짓을 우리가 베이징에서 똑같이 하면 과연 무사할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이번 중국 공산당의 도발에 관여한 단체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발시 인가등을 취소하며 중국인들은 향후 입국을 불허할 것을 요구한다. 한한령 해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해제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상호주의를 관철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는 중국에 못 들어오게 정부가 늘 저 자체가 일관하니까 그 공작이 중국 공산당이 발광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배후각성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12일 CCP 중로 9 공작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부 단체들이 지나가는 중국인들 혹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욕설을 짓거리고 그야말로 애꿎은 시비를 거는 것은 저희들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중국 사람들을 혐오하면 안 되지. 그러나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는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3억 인구가 그렇고 중국이라는 나라 모름지기 중국 공산당 당원들만 권력과 재산을 득점하고 나머지 중국인들은 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찍소리 못하는 국민들이에요. 중국 인민들도 중국 공산당의 피해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중국인들 또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하는 중국인들을 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이 인구가 무려 14억입니다. 여러분, 14억. 그 사람들 다 우리 적으로 돌려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인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나가는 중국인들 또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인들한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만,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욕설의 경계를 어떻게 그을 거예요 도대체? 중국인들한테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짓밟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이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발상을 자꾸 반복하면 안 되지. 내비치고 또 그런 짓을 실천에 옮긴다고 하면은 이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가서 우리 우방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나가서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한미 경중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한테 기대고 경제는 중국한테 기대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실세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미 경중 끝났다. 여전히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굉장히 외교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미 경중은 끝났어요. 그리고 안미 경중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적자인데 무슨 뭐. 그런데 여러분, 뭘 자꾸 중국 추구해. 미국 방문을 끝내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흑자가 얼마나.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2년에 100조에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숨겨야지.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했던 그 행태를, 그 행각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중국 공산당을 잡을 수 없는 현재 간첩법 개정을 이재명 정권이 계속 뭉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간첩을 잡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왜냐? 적국을 위하여 간첩 환자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국이라 하면 그전 상대방이 적용하면 돼. 적용하면 돼. 지금 우리가 법 같은 필요 중국이랑 없어. 무슨 중국 간접질 한번 잡아야지. 법이 무슨 뭐 원림법보다 못하는 법이지 그러면. 간첩을 눈앞에 두고 보면서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의지가 없어 그렇지. 우리 국정원 일반인 그 사탕 하나 도둑질해도 뭐 법으로 하는 거야. 도둑질 보면 알지. 법이란 이름으로 도망가는 거. 어디 있습니까, 세계? 이번에 이재명. 우리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그 법이란 이름으로 도망가는 거 보고. 우리는 이재명 도둑질하고 대통령 때문에 못수 못하게 간첩법 개정을 미루는 이유가 중국 공산당의 간첩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주기 위해서 간첩법 개정을 뭉개고 있다라는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몰수하고 있잖아.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 공작원을 손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공작원이 118개였다가 지금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가 상원의원 시절에 이 미국의 공작원을 모조리 없앴어요. 지금 한 8개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라볼 때 우리 이재명 정권이
뭘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서는 베트남 때도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얘기했다가 미국에 돌아서자마자 해병들이 미국의 사이에서 대한민국 눈치를 지켰다고 보고 한국을 줄타기를 딱 하는 던져대. 거짓말장이다 미군이 지킨 나라, 라고 미군이 지킨 나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살면서 저 중국 공산당이 안미하고 친중하고 있어? 서해 바다를 되찾이하기 위해서 소위 철자 구조물을 촘촘히 박아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연어 양식장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중국놈들이. 직설도 못해. 여기에 대해서 직설도 못하고. 지난 야, 7월달에 양보남. 우리 국회가 광주 양보남. 서해 구조물과 맞도 왜 관련해서 받느냐고 중국 다투기네.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라도 좌익 때는 왜 그 3년이 모양이야? 넘도록 아무것도 실천해 옮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서해 바다를 중국 공산당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중국이 만들어 박은 것과 같은 똑같은 철자 구조물을 서해 바다에 촘촘히 박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체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아주 환한게 이렇게 중국 이재명 왜 중국을 좋아하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 북한처럼 한미 과연 동맹을 중시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여기도 실세 저기도 실세 중국 공산당 눈치 보고 줄타기에 바쁩니다. 올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조만간 커다란 암초에 부딪힐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위기에 빠지고 더불어서 애꿎게도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걱정이 정말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기를 바랍니다. 도서관 있다. 그러나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고 대단히 근거가 있는 걱정이라는 사실에 더욱더 조선놈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친중 정북이 되나? 몇 개월 됐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뭐 표면적으로 미국 정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고 그래서 지지율이 50%가 넘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하면 트럼프 앞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으로 매수한다고 봐야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면은 차이나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라는 돈 때문에 봐야지. 협박하는 발언과 법안을 연발하면은 이재명 정권의 앞날이 대단히 어두울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장담합니다. 국민 여러분, 며칠 전에 10월 31일 날 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중국인들이 인민해방군 군복을 입고 또 오성홍기를 연상시키는 시뻘건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행진을 뭔가 했습니다. 권력에 매수되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이재명 정권을 중국 공산당의 일당이다, 친구들이다, 보호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와 같은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강력하게 저희들은 규탄하면서 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기에 이번 행사를 주최한 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발동하고 또 이런 일을 다시 되풀이하면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동안 허가랄지 승인을 다 취소하고 이번 행사에 참여한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제2국을 차단하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오늘 저희들의 중국 공산당 아웃 그리고 봉사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의 제 196차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치안문화공장 5년 전에 이 기자회견을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 2시에 이곳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폭로하고 또 친중 매국노들의 자태를 폭로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응원을 부탁드리고 자유 발언을 한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거기 마이크.
우리 일본 학교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 기어 나오세요. 일본에서 비켜주세요. 최초로 여성 총리로 당선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며칠 전 일본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무력 행위에 의해서 일본이 존립위기 사태 발생하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관여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 주재하는 중국의 총영사라는 자가 목을 자르겠다고. 상대방 국가의 행정부 수반인 일본 총리를 단칼에 목을 베겠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떼놈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면서 일본 정부의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얼마나 강력한 일본 정부입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바로 하나의 국가의 국가 수장이 하는 얘기입니까? 원수를 목을 지금 자르겠다. 중국이 서해상에 여러 가지 몇 대 그 말도 안 되는 만조를 만들고 있는데, 더불어노동당. 베트남은 남진아에다가 만드는 그런 중국의 구조물 이상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고 중국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바로 이러한 일본과 국가 주권이 있고 베트남 같은 자세가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재명은 없어. 우리는 이재명은 국가가 없어. 아닙니까? 아니지.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입니까? 더불어노동당 이러한 사태가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된 그런 것과 똑같은 자체입니다. 정치의식이 똑같아 지금. 그동안 좌파 정부는 반미 일본에 대해서는 선동을 미국이 엄청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그 비판 발언이 점차 올라가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반중 발언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공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매국노 땅이요. 독립국가가 아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꼴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하기 이를 떠는 자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일본 전문가이신 명주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용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중국共产党의 만행을 규탄하고 또 중국共产党의 강압적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만 중국共产党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공손하게 알아서 기는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근엄이라고 하는 저 광주의 국회의원은 중국共产党을 욕을 하면, 중국인들을 욕을 하면 맞다 하고 2중 3중으로 안 듣게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저희가 내용이 지금 5년째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은 여기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자리에서 다 잡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共产党의 만행을 비판하고 강압적 행태를 비판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이런 반헌법적 망상에 빠져있는 자들은 반드시 다가오는 선거에서 척결해야 된다. 없는 사람의 편에 고민도 안 해.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 다음 주 수요일 2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